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목소리를 노출하는 날이 오다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벌써 몇 번째 목소리 녹음 중인지 알면 여러분 진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실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 서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말의 희망도 저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반도체 분야에 더 이상 목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벌써 제가 3번의 삼성전자 면접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비전공자인 제가 여태 삼성전자를 준비하면서 모아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착한 것 같아요, 저. 그럼 먼저 제 기본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저의 기본 정보는 서울 중위권대학교의 화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국외 SCI 논문 1저자 한 편이 있고요. 학사 학점은 3점 중반대입니다. 석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학점을 가지고 있고 4.3 정도 됩니다. 영어 성적은 토익 스피킹 150점의 레벨 6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상반기에는 130점 레벨 6로 지원했었습니다. 저는 휴학도 했었고 졸업 후 2년 이상 공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공백 사이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란에 적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퇴사 후에는 피트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총 3번의 삼성전자 면접 경험이 있는데요. 먼저 18년도 하반기에 평가 및 분석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하반기, 이번 21년도 상반기에는 다른 사업부의 공정설계 직무에 지원했어요. 그럼 저의 기본 정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더라 정보의 종지부를 찍어볼까 해요. 제가 직접 설명회에서 인담자님께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석사, 학사 TO가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실무자분들이 평가하실 때 석사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세요. 하지만 TO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로는 학사 지원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를 보면 학사 석사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전공 TO가 따로 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인남자님이 이런 소문까지 있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원하고 실제로 현업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미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 얘기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기계공학 전공으로 공정설계 직무에서 면접 2번 탈락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설비로 직무를 바꿨더니 바로 붙으시더라고요. 개인 역량 차이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분은 자기가 기계공학 전공이라 공정설계 직무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공정설계 합격자 분들 중에 기계공학 전공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세 번째,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시조새 학번에게 제일 감사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같이 면접 준비한 분 중에 여자 석사 기준으로 정말 생신입 31살이신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담자님 말로는 남자 기준으로 88년생까지 봤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삼성전자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반도체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거의 1년에 걸쳐 공부한 것들이라서 난 언제 다 해.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어요. 특히 삼성전자 면접에서 반도체 비전공자에게 수준 높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것도 그렇지만 임담자님도 말씀하시길 8대 공정 그리고 제품 종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먼저 반도체 공부관에서는 크게 무료와 유료로 나눌 수 있어요. 무료로는 첫 번째, 삼성 반도체 이야기나 SK 하이닉스 뉴스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말하는 8대 공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잡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하이닉스 사이트가 훨씬 더 공부하기 좋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식각을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식각 공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앞에 반도체 특강이 붙은 내용은 이론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정말 좋아요. 진종문 교사님 진짜 짱입니다. 두 번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사이트입니다. 공정보다는 소자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탭을 누르시면 상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있지만 여기로 들어가시면 교육 일정에 맞춰 신청 가능한 교육들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을 들으셔야지만 나중에 열리는 실습 교육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정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랜덤 선발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꼭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는 시험을 보고 70점이 넘어야 수료증이 발급되는데요. 제가 응용 이론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어려웠어요, 시험. 2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하고 50점에서 70점 사이를 받게 되면 재시험 기회를 한 번은 더 줍니다. 저도 재시험 봐서 간신히 70점으로 턱걸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사이트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예요. 수강 신청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교육을 신청해서 들어야 하지만 특정 몇 개 강의를 빼고는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공정이나 소자에 대한 기본 강의는 신청이 피켓팅 수준입니다. 미리 올라온 교육 신청 날짜에 맞춰서 0시가 되면 지금은 정원 초과로 나와 있지만 이쪽에 나오는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강의도 5개의 퀴즈를 풀어서 3개 이상을 맞추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또한 강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있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실습 수업 인원이 매우 적고 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건 구글과 유튜브의 힘을 빌렸습니다.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나 영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만 봐도 사실 면접 준비하시는데 크게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유료 사이트. 첫 번째는 유료 인강입니다. 저는 생초짜일 때 렌유인과 엔지닉과 같은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공정 기초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도움이 꽤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료 사이트에서도 충분했을 거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강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배움 카드로 듣는 NCS 과정 교육입니다. 저는 HRDnet 사이트에서 NCS 수료증이 나오는 반도체 8대 공정 강의를 들었어요. 렌유인 강의와 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70강에 다소 많은 과정이었지만 빠르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기만 하고 일정과 비용이 맞지 않아 듣지는 못했어요.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랜덤 선발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제일 비싼 과정입니다. 학생이나 취준생은 할인을 해도 무려 50 얼마였지? 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교육을 들었던 친구는 확실히 실습을 해보니까 공부했던 것들이 머리에 잘 잡혀서 좋았다고 했어요. 저도 반도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자꾸 뭘 깎고 쌓고 한다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 감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론을 해보면 확실히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강의를 통해 공부했던 방법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본 책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권이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봤던 책들입니다. 근데 이 책 다 필요 없고 하이닉스에서 나온 책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이닉스 책이 너무 비싸서 사지 않고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사다 보니까 총 3권이 됐는데요. 이 3권이면 그 책 한 권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하이닉스 책이 현직자분들이 집필하셔서 그런지 제일 자세하고 그리고 제가 면접 공부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긁어주는 책이었어요. 이론과 현재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가장 편했었습니다. 제 설명만 들으시면 제가 비전공자이지만 엄청 많이 공부하고 수료증도 꽤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료증을 얻은 건 이번 7월, 8월 사이예요. 마지막 도전을 해보려고 발악을 했던 건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제가 면접까지 갔을 땐 공부만 했지 사실 수료증 같은 거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연관성을 만드는 게 필수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언어, 수리, 추리, 시각 이렇게 4개 파트에서 현재는 수리와 추리만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30분씩 수리 20문제, 추리 30문제를 풀면 돼요. GSAT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찍지 않기, 두 번째, 정확성 있게 풀기입니다. 오답 감점이 있는 적성검사이기 때문에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이거 사이즈 안 나온다 하는 건 바로 제꼈습니다. 사트 볼 때 문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을 연습하실 때 꼭 컴퓨터에 문제를 띄워놓고 푸셔야 해요. 요새는 문제집마다 온라인으로 칠 수 있게 쿠폰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스캔을 해서 푸셔도 됩니다. 화면에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에 풀 때랑 점수 차가 굉장히 커요. 저는 문제집 한 회차가 끝날 때마다 틀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트 직전에 이것만 봐도 제가 틀렸던 거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어요. 또 시중 문제집보다 실제 사트가 좀 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 너무 못 푸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보통 제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 푼 개수보다 실제 사트에서 푼 개수가 한 5개? 6개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컷 개수 같은 거는 오피셜은 없지만 각자 준비하시는 직무의 오픈 카톡방을 들어가시면 대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트를 보고 난 뒤엔 해커스나 웹포트 사이트에서 가채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습할수록 정말 늘어요. 무조건 늡니다. 드디어 마지막 면접입니다. 우선 면접은 임원과 직무 면접, 그리고 인성 CBT 검사, 모의 GSAT이 진행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창의성 면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 서약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질문이라던가. 하지만 총 3번의 면접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면접 질문 수백 개를 준비해도 당신이 준비 안 한 질문만 한다.
두 번째, 천편일률적인 외운 대답은 무조건 캐치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내 과거를 돌아보고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어떤 기준 그리고 생각으로 살았는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면접에서 긴장을 하다 보면 외운 답변은 잘 답변하셨지만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생각을 말하게 되잖아요. 이때 잘 보면 외운 답변과 실제 답변이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답변을 외우기보다는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소서에 쓴 내용은 무조건 준비하기입니다. 가끔 서류에 쓴 반도체 내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자소서에 있는 나의 경험을 제대로 말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자소서에 쓴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잘 공부한 반도체 내용을 말로 설명 가능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울 보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말로 설명 가능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공부를 했지만 막상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꼭 말로 풀어 설명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여성분들은 면접장을 가시면 꼭 립스틱은 주머니 안에 챙기세요. 이유는 면접 가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입이 진짜 너무 마릅니다.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나 학점은 낮던 높던 상관없어요. 서류 통과하셨으면 그 이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픽도 기준 점수, 학점도 3.0으로 합격한 주변 사람들 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상반기에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저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이번에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합격 화면을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울고 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열심히 준비하시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기업과 맞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 가지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아직도 완전 회복된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들에 붙은 적도 있고 현재도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취준 방향을 바꾸니까 꽤 진전이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안 맞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쑤셔 넣었던 것 같아요. 제 스펙이, 노력이 절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저에게 맞는 옷을 입어보려고 해요. 그러니 삼성전자 혹은 꼭 가고 싶던 기업에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슬퍼하고 힘들어는 하되 절대 본인이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아 떠나봅시다. 취준